저는 토론 좌장을 맡은 오재호 교수입니다. 이름은 나노웨더 대표되어 있는데 제가 잠깐 회사 이야기를 하자면 나노웨더 한 게 나노가 10의 마이너스 구성인데 지구 표면적의 10의 마이너스 구성을 하면 1km by 1km입니다. 제가 기상 쪽을 해가지고 재난 현상 중에서 자연재난 중에서도 그냥 뭐 지구 온난화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그 바로 재난 현장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한 뭐 그런 아이템을 해서 회사 이름을 그렇게 짓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저는 오늘 토론에 앞서 가지고 김성현 교수님한테 감사를 드리고 싶은 게 여러 가지 분야에 좀 편하지 않은 이슈를 갖다가 이렇게 조목조목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준 게 상당히 감사합니다. 제가 원래는 국가 기후 변화 보고서를 우리나라 최초로 썼습니다. 한 30년 전에. 그때 지금 기억나는 게 그 보고서를 만들어서 93년도에 보고서를 나오니까 각 부처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런 수치 갖고는 농사도 못 짓고 뭐 지금 재난관리 하수구를 다 새로 다 갈아야 되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수치를 낮춰라. 그래서 굉장히 뭐 전 부처에 욕을 얻어먹었어요. 그러고 심지어 저희들한테 과제를 갖다가 주면서 해달라고 부탁했던 그 당시에 과기처까지 말썽지기는 보고서를 만들어가 힘들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30년 지난 지금 저희들이 그때 제시한 수치에서 그렇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모든 부처라든가 모든 기관들이 익숙해졌고 또 정립이 되어서 이제는 다 그 정도 수치를 가지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제가 이 재난구호라든가 이쪽에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지금 나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가 30년 전에 그런 처음으로 경험하는 당황스러운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가 이야기입니다. 기후 위기를 갖다가 이야기할 때 저희들이 뭔가 하면 과연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게 공평해야 되느냐, 공정해야 되느냐. 공평해야 되는 건 우리 속된 말로 하면 n분의 1입니다. 똑같이. 그런데 이 재난 구호도 보면 재난 종류마다 다르고 지금 발표하신 데 내용에 보면 상황마다 다르고 해마다 다른데 과연 공평할 수가 있는가? 그러면 공정해야 되는데 공정은 누가 심판을 할 것인가? 오늘 뭐 우리 토론에서 손해사정회에서 와서 아마 그런 쪽으로 좀 말씀을 해주실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보면 이 재난이라든가 그런 것은 재난은 끝났다 끝난 것이 아니고 끝나야 끝났다. 좀 이상한 말이지만은 그만큼 뒤에 있는 처리가 굉장히 재난 현장이 못지않게 힘든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여기서 어떤 논쟁을 해서 누구를 갖다 설득을 한다든가 어떤 쪽으로 끌어갈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계시는 역할에 따라서 우리가 서로 이해를 못했던 이런 점을 서로 발굴을 해서 서로 이해를 돕고 이런 것들이 하나 둘 가서 법제화되기를 기대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기 지정 토론되신 분이 4분이 계시고 또 이야기를 듣고 이것 말고 또 뭐 지역 지방 정부에 계시는 분도 있고 또 다른 적십자의 사회도 오시고 이래서 혹시나 그쪽에서의 또 도움을 줄 만한 고견이 있는지를 들어보는 뭐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우선은 그러면 뭐 우리 프린터분이 나와 있는 것처럼 세안대학교 이주호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토론 맡은 세안대학교 소방행정학과 이주호 교수입니다. 예, 뭐 저는 뭐 소방행정학과에 있습니다만 재난관리 쪽으로 계속 연구하다 보니까 특히나 뭐 재고협회하고는 워낙 인연도 있고 해서 예,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 같은데요. 뭐 사회자분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뭐 제가 어느 한쪽에 입장을 드는 위치에서 토론을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오늘 직접 와서 보니까 실무자분들도 많이 계셔가지고 저는 좀 일반적인 관점에서 좀 고민해야 되는 과제들이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앞서 김소영 교수님 발표도 계셨고 또 아까 이성만 의원께서 개사하시는 중에도 상당히 이제 깊은 이해로 말씀을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주요한 이슈들이 거기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그 의원금만을 기준으로 자연재난으로 보는 의원금이 어떤 전달되는 지급 과정에서의 지원금의 액수범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하나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저희가 어떤 갈등이 나타나는 문제를 본다라고 하면 실제 의원금이 됐던 기부금이 됐던 간에 이런 성금의 성격은 결코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 대한 피해에 대한 보전을 목적으로 해주는 의미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희가 다분히 어떤 기준을 정한다라고 하는 게 결코 좀 가벼운 문제가 아니고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손해사정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게 지나치다라고 하는 시각도 있지만 반대로 꼭 그러한 과정을 거치자라고 하는 게 기부자의 의도를 반영하고 있는 거라고 하는 의구심까지도 갖는 문제가 아닌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좀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앞서 김서영 교수님 잠깐 말씀주셨습니다만 해외 같은 경우에도 재정적 지원은 있습니다만 사실 상당 부분 금전적으로 직접 주는 경우는 드문 예죠. 보통 그러니까 제가 베니핏 형태로다가 어떤 혜택을 주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금전적 혜택 프로그램이 있는 거지 실제 저희처럼 현금을 직접 전달하는 경우의 수는 상당히 드물다라고 하는 차이가 있다는 거고요. 뭐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재고협회 과제로 여러 차례 참여를 하면서도 봤습니다만 성금을 한국과 동일한 방식으로 모금을 하더라도 대부분 전환된 프로그램의 형태로다가 전달을 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주택을 마련해 주더라도 그러한 그 어떤 모금 주체들에 의해서 임시주택이라든지 혹은 장기적인 주택 플랜을 마련해 준다든지 하는 거지 저희가 그런 부분을 직접적으로 금전적으로 보상한다라고 하는 보존해 준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만이 갖고 있는 어떤 특징이자 장점으로서 분명히 일정 부분의 금전적인 지원은 당사자인 피해자분들한테는 상당한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이런 그 금전적인 현금성 지원의 형태를 어느 수준에서 결정할 것인가라고 하는 논의가 좀 필요한 시점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재난 유형 측면에서 결국은 이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모집하는 과정이나 배분하는 과정에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물론 자연재난 자체는 워낙 의원금 제도 형태로다가 이미 상당 부분 자리를 잡아왔던 부분이고 각 어떤 사회단체들에 따라서는 시각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화 과정이 잘 되어 있는 측면이 있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사회재난과 같은 경우에서 이제 혼란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은 물론 모집 과정 외에 이제 배분 과정에서도 배분의 주체들이 여러 개로 나눠져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다소 드는 부분인데 그러한 부분은 이제 제 개인적인 측면에서의 의견이고요.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 사회재난과 관련된 기부금품 모집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한 관심은 좀 더 많은 개선 과제를 갖고 있는 게 아닌가. 특히나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사회재난이라고 하는 게 앞서 그 이성만 의원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원인을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도 있고 사실 사회재난이 각각 갖고 있는 특징이 다 다르다는 거죠. 이번에 발생한 산불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광역적인 범위를 가지고 발생한 재난인데 이러한 광역적 형태로 다 발생하는 사회재난의 성격은 사실 자연재난과 유사합니다. 반면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회재난으로 과거의 시각에서 보던 것들은 대부분 인적재난으로서 대형 사고를 많이 의미해왔는데 대형 사고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그 피해자가 뚜렷하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고 그 피해로 인한 손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더 명확하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모든 사회재난을 다 일률적으로 다루는 것이 과연 현 시점에서 맞는가라고 하는 몇 가지 고민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 토론문이 47페이지에 들어가 있는데요. 장황하게 썼습니다만 결국은 그런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저희가 모집의 과정으로서 기부금품 모집법을 통하던 의원금품 관리 규정을 따라서 재고법에 따라가지고 의원금품 관리 규정을 따르던 간에 결국 모집의 문제가 아니라 배분의 문제에서 좀 접근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건가라고 하는 게 가장 핵심적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배분위원회 형태가 어떤 식으로든 참여 주체의 다원화를 의원금뿐만 아니라 사회재난까지도 모두 통합할 것인가, 아니면 사회재난에 대해서는 배분위원회 구성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별도로 결정할 것인가라고 하는 논의는 차후의 문제라고 생각할 테고요. 다만 이러한 배분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사회재난을 중심으로 좀 본다라고 하면은 결국 상당 부분 들리는 이야기는 특정 단체들이 각각 독립적으로 어떤 배분 과정과 결정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런 어떤 모금된 성금에 대한 그 배분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결국은 불협화음의 문제가 조금씩 노출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점에서 적어도 배분위원회는 좀 더 통합적으로 구성을 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사실 이제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 결국은 당에 관련 있는 지방자치단체라든지 혹은 재난 피해자분들에 대한 참여의 문제인데, 과연 이분들이 이제 이해 당사자로서 직접 참여하는 것이 좀 바람직한가라고 하는 의문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사실 의견 수렴의 과정을 좀 더 폭넓게 여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물론 그러한 부분이 상당 부분 시간이 소요된다라고 하지만 실제 저희가 성금이 전달되고 하는 과정을 보면은 이미 지금도 현재 많은 시간을 소요하면서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어떤 의견 수렴이라든지 피해 조사 과정에서 좀 더 배분위원회가 단순히 정량적인 기준이 아니라 정성적인 차원에서 무언가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가를 같이 좀 듣고 논의하는 과정으로 발전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한 과제가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거고요. 결국 저는 뭐 개인적인 의견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이러한 배분위에 대한 구성 방식이라든지 운영 방식을 좀 개선하는 동시에 결국은 저희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재난의 상황을 고려한다라고 하면은 어떤 식으로든 현금성 지원보다는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서 전달할 수 있는 체계를 좀 더 강화해 나가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결국은 임시주거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는데, 한 번에 다 소요되고 있는 성금이라든지 기부 의원금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재원 자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도 결국은 이런 배분위원회에서 좀 같이 고민이 돼야 되는 것들이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을 좀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도로만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주호 교수님 감사합니다. 나중에 뭐 저희들 그 이야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우리 발제자라든가 또 실무 당사자들 쪽에서 의견이 있으면 또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윤원경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근데 이 자리를 먼저 이 좋은 일로 와야 되는데 이런 안건으로 제가 오게 돼서 처음 온 이 길인데 상당히 좀 유감스럽고 앞으로는 좀 좋은 일로 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하여튼 이번에 그 교수님께서 이렇게 발제해 주셨는데 내용을 보니까 그동안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문제점들을 이제 하나하나 다 잘 조목조목 잘 짚어 주셨더라고요. 그리고 그 문제만 해결된다 하면 어떤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저희는 이제 그 다른 것보다도 이제 주민들 직접 대하는 그 우리 지자체, 기초지자체의 입장에서 좀 어려운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우선 그 모금 기관에서 이제 배부를 여러 기관에서 이제 하다 보니까 그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이제 그나마 어떤 똑같은 안이 이제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또 문제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 어떤 안을 하나 도출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걸립니다. 지금 같은 9차에 걸쳐서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은 뭔가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빨리 주었으면 하는 그 주민들의 의견이 많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집을 새로 지으실 분들은 어느 정도의 지원이 되는지 명확하게 알면 거기에 맞춰서 뭐 대출을 얼마나 더 받든지
아니면 어느 규모를 좀 줄이든지 뭐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날 텐데 그런 부분이 아직 결정이 이게 덜 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어려워하시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저희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많으신 이제 80대 이상 되신 분들 고령층에 있던 혼자 사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지역에.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지금 현재 임시조립주택에 기거를 하시는데 그 자녀분들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집을 뭐 단시간에 빨리 지어서 이제 나가겠다 하는 그런 의지가 사실은 부족한 분도 계십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몇 년간에 걸쳐서 이제 계속 그냥 임시조립되게 사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그 지금까지 받은 성금을 어떤 그 목적에 맞게 주택을 새로 신축하는 데 써야 되는데 그 다른 용도로 쓴다고 해서 저희가 어떻게 막을 방법도 없고 그 제지할 방법도 사실은 없거든요. 예, 그래서 또 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지으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어떤 실질적인 이제 그 보상이 들어갔으면 성금 지원이 됐으면 하는 그런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조사하는 부분에 있어서인데 그가 우리가 그가 나면은 이제 뭐 행안부에서도 아시겠지만 그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간 안에 조사를 완료를 해야 됩니다. 근데 뭐 피해 규모가 작으면은 사실은 뭐 상관이 없는데 이번 같이 아주 규모가 너무 많은 방대한 그 피해가 났는데 단시간에 이걸 다 조사를 완료를 하라 하니 사실은 이 조사가 정확하게 된다고 보장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는 또 특별히 제구역에서 또 손해사정을 또 활용을 해서 그런 어떤 정확성을 좀 기하려고 하셔가지고 이제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또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좀 제도적으로 단순한 직원들이 공무원이 가서 조사하는 이런 방식보다는 제3의 기관에서 정확한 누구라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이제 조사 기관이 있었으면 하는, 그러면은 각자 주민들도 마찬가지고 이의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 성금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도 이제 부담이 없고, 예, 또 나중에 또 해소하는 그런 문제도 안 생길 것 같고,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걸 좀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아마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일선에 그 지자체 계시는 분 또는 여기 서울중앙에 있는 분이나 다 마찬가지로 생각이 됩니다. 빨리 해서 빨리 수습을 해야지 대응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뭐 피해 면적이나 피해 인원에 따라서 다 동원하기도 힘들고 객관성을 다 유지하기도 힘들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아마 다음에 그 이영호 저 사장에서 이야기하실 때 이야기하시지 않겠나 하겠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야기할 때 제가 그 순서대로 한다 그래가지고 우리 경험이 많으신 그 고성에서 저 근무하셨던 고광선 실장님 이야기를 좀 듣고 사정위원회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말씀하실 때 뭐 저 하시면 좀 예, 마스크 예. 벗고 해주시면 좀 이야기 들리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이제 강원도 고성에서 그 한 40년 동안 지방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이제 그 20년에 이제 퇴직을 해서 이제 만 한 2년 좀 지났고요. 산불은 2019년도에 이제 직접적으로 제가 이제 거의 이재민들을 이제 거의 뭐 한 6개월 정도 같이 이제 이렇게 생산 오락을 같이 하면서 이렇게 그렇게 이제 운영을 했었는데, 그런 사항을 이제 그런 사항을 이제 경험한 애로 사항을 좀 말씀 좀 드리고요. 아까 그 오재호 대표님도 말씀하시고 또 우리 울진 과장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우리 김성현 교수님께서 그러니까 지방 정부의 애로 사항 그런 거를 좀 여기다 좀 한 군데 집대성해 주시는 것 같아서 고맙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사항을 이제 제가 이제 미리 이제 이런 애로 사항하고 그다음에 이제 교수님이 여기 온 발표 자료를 이제 제가 미리 받아서 좀 이렇게 좀 보았습니다. 봐서 이제 이런 거 좀 이렇게 다시 한번 얘기를 좀 해줘야겠다. 그런 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메모를 해가지고 왔는데, 그런 걸 좀 메모를 좀 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강원산불이 이제 아까 교수님 발표는 373억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행안부 집계는 560억 9천만 원인데, 이게 이제 왜 차이가 나냐면 이제 9개 단체가 이제 모집을 했어요. 그래서
몇 개 단체 것만 거기 들어가 있고 이제 나머지는 빠다 보니까 이제 아까 발표 자료에도 좀 그렇게 됐다는 좀 말씀 좀 다시 한번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제 지원금을 해줬는데 최대가 이제 고성 같은 경우는 19년도에 7,500만 원을 지급한 게 이건 일반 성금만 지급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외에 저희가 이제 지정기탁 아까 교수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지정기탁으로 해서 저희가 300만 원. 그다음에 또 그 적십자에서 모금했던 그 금액은 그 가전제품을 해가지고 전파인 경우는 이제 그 가구당 한 425만 원을 지원을 또 했어요. 그래갖고 전체적으로 보면 8,225만 원 정도가 지급이 됐는데 그 아까 교수님 지적하신 것처럼 전년도에 똑같은 산불이 났었는데 그때 성금 모집을 적게 들어오다 보니까 가구당 242만 원만 지급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배가 아까 이제 34배 정도, 아까 교수님도 30배 정도 차이가 났다고 그랬는데 한 34배 정도 이제 차이가 났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 일반 성금 지급을 할 때 배분 심의위원회를 이제 물론 전국제구협회에서 그 주관해서 하셨지만 그 강원도 우리 이제 여기 저 강원도에서도 오시고 그랬는데 그 동해시하고 그때 이제 강원 산불이 고성군이 제일 규모가 컸고요. 그다음에 속초하고 강릉하고 동해가 4개 시군이 이제 같이 불이 나서 강원 산불이라고 이름이 명명이 됐었는데 그때 보면 이제 그 저희가 배분 심의위원회 의견을 제출하기 위해서 강원도가 중심이 돼서 거의 한 10여 차례 이제 그 회의를 했어요. 그래갖고 그 의견이 배분 심의위원회에 넘어가서 그 의견이 거의 이제 반영이 거의 다 됐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 기초나 강력자치단체의 의견이 배분 심의위원회에 이제 배분이 그 의견이 수렴이 됐다는 좀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교수님이 그 발표하셨던 그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과 고려 사항 중에서 이제 그 보면 이제 그 지방 정부의 역할 이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이제 그 구호 단체가 기초 단체는 맞습니다. 이제 법적으로도 그렇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다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은 이제 다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 지방 정부의 그 이제 여기 뭐 울진도 그렇고 저희 고성군도 지방 재정 자립도가 9%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재원을 가지고 사실은 이제 그 국가에서 지금 행안부 나오셨지만 국가에서 이제 그 보조금을 50% 주면 그 광역 지자체하고 그 기초 지자체하고 50%를 대야 되는데 그런 이제 대부분 보조 비율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사실은 그걸 그 도 같은 경우는 광역 같은 경우는 이제 예산이 없으면 그걸 전부 다 시군을 기초로 밉니다. 그러면 시군에서는 돈이 없어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기체를 내야 돼요. 돈을 빌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재난이 발생하면 기체를 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또 발생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이제 하나의 핑계지만 인력이 상당히 이제 부족합니다. 사실은 아까 이제 그 과다 발생해서 그 과다 지급해서 환수하는 문제가 지금 소송도 이제 벌어지고 이런 상황인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심지어 그 고성산불 같은 게 그 피해 조사를 나갔는데 공무직이 나가요. 그러니까 그 무기계약직이 나가서 그 조사를 인력이 없다 보니까 조사하다 보니까 그런 오류가 발생하거든요. 사실은 이제 반파로 처리해야 되는데 전파로 처리를 해서 성금이 나갔거든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환수를 해야 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이제 발생한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올해 그 울진 같은 경우는 그 우리 정부제구협에서 손해사정하고 해서 그 지원해서 그런 제도가 상당히 이제 그 이렇게 그 좀 발전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교수님 발표하신 중에서 이제 그 모집 비용에 관한 문제가 사회재난 같은 경우에 15%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그 모집 비용뿐만 아니라 배분 비용도 사실은 포함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거기다. 그래서 그걸 일정 부분 더 올려서 그런 부분, 그러니까 그 좀 그 문제가 될 수 있는 갈등의 소지가 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좀 이렇게 좀 그 이 제도가 좀 바뀌어져야 되겠다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인력 예산 부족을 한번 말씀드리면 그 저희가 이제 그 급식을 거의 한 70일 동안 했는데 그 이제 뭐 체육관에 있는 분들, 뭐 마을회관에 있는 분들 이렇게 했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이제 그 밥차를 운영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국
그 자원봉사센터라든지 적십자라든지 그다음에 그 어떤 구호 단체에서 와서 밥차를 가서 운영을 하다가 이제 가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밥차를 살려고 보니까 이걸 그 사서 받는 것뿐만 아니라 인력을 또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운영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 것도 사실은 좀 어려움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해 구호 기금 사용 용도가 일정 부분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이걸 쓰지를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 좀 아까 교수님이 그 문제 해결 방법 중에 그 좀 제도나 어떤 그런 걸 바꿔서 그 좀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그 입법적인 그런 게 좀 조치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지금 아까 우리 성금이 이제 850억 정도 전체 들어왔다고 이제 그 올해 산불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그 성금도 많이 들어오지만 이게 민간 단체, NGO 단체에서 자원봉사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관에 대해서 중앙 정부가 또 예산도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 어떤 그 급식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뭐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그 NGO 단체를 활용한 자원봉사의 개념으로 앞으로 많이 가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해서 행정에서 그런 것까지 다 관여를 하게 되면 또 그 어떤 너무 간섭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거는 좀 탄력적으로 운영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문제 해결을 위한 그 고려사항 7-9에 보시면 이제 배분 이혼의 지자체 참여 의사 반영인데 이제 이게 그 이제 교수님이 그 거기 발표 자료에 보니까 2011년도 의원금품 및 기부금품 운영 제도 및 거버넌스 고도화 방안 연구에 관한 걸 이제 인용을 하셨더라고 보니까 근데 이게 사실은 그 2011년도하고 지금 거의 이제 10년이 지났는데 아마 지금 조사를 좀 해보면 좀 그 방향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그런 의향 조사를 하면 그 찬성 쪽으로 좀 이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겠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정 기부금에 대한 거를 이제 좀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고성군이 이제 아까도 이제 그 강원도 4개 시군 중에서 제일 이재민이 560가구가 제일 많았었는데 저희가 지정지탁금이 16억 5,600만 원이 들어왔어요. 제일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배분을 해보니까 워낙 가구가 많다 보니까 저희는 가구당 300만 원밖에 안 나갔는데 그 강원도 모시는 A시 같은 경우는 3천만 원이 나갔어요. 이게 그러니까 10배 차이가 나가죠. 그러니까 같은 시기에 이렇게 근데 이제 이것 때문에 예화를 좀 하나 말씀드리면 여기서 사무총장님도 계시지만 김정희 사무총장 계시는데 사실은 이제 저희는 기정기탁을 많이 하면 저희 쪽으로 많이 올 줄 알았어요. 사실은 그게 근데 이제 이게 그렇게 해서 저희 이제 군수님 이제 퇴직은 하셨지만 군수님하고 사무총장님하고도 사실은 이제 이 문제 때문에 좀 약간 의견이 좀 있어서 그런 점도 있다는 예화를 좀 말씀 좀 드리고 그래서 그 지정기탁에 대한 이 부분도 좀 그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뭐 그 물론 이제 한개 그 뭐 군이나 이렇게 해당됐을 관계 없는데 인근의 여러 시군이 이렇게 걸쳐 있을 때는 이것도 어떤 제도적으로 좀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오늘 바로 이제 오늘 포럼 개최의 동기가 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이 그래서 이런 걸 좀 이렇게 좀 바꿔줘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걸 제가 그 이제 발표한 자료에 의해서 말씀 좀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또 한 가지는 이제 지금 그 울진 같은 경우도 아마 성금이 거의 한 300억 정도 이렇게 더 지급을 해야 될 게 있다고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는데 이게 사실은 그 개별 지급에도 상당히 이제 일정 부분 이게 치우쳐야 되겠지만 그 지역 공동체 사업을 위한 어떤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투자를 해야 되겠다. 그래야지만 어떤 그 지역의 어떤 그 치유가 되는 그러니까 산불로 인해서 사실은 그 이제 산불에 대한 게 저도 이제 사실은 이제 한 6개월 동안 그 업무를 하다 보니까 뭐 전 그 기본 업무는 뭐 거의 뭐 결제만 사인만 하는 저 우리가 전자 결제하는 그런 수준밖에 안 되고 거의 이제 저 같은 경우 여기 치중을 했는데 사실 트라우마가 생기더라고요. 저 자신도. 그러니까 이제 이재민들 이렇게 보면서 이제 가면 그 체육관에 뭐 물품 상품한 거 잔뜩 쌓여 있지. 그다음에 이제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근데 사실은
주민들은 더 하잖아요. 그래서 이재민들은 이런 부분들을 좀 해결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떤 그 지역 공동체 그 치유를 위한 그런 사업 쪽에 어떤 그 이제 투자를 이제 해야 되지 않나 이제 그런 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배분 시기를 이제 좀 말씀드리면 그 아까 이제 교수님 발표하실 때도 이제 그 어떤 천차만별 어떤 그다음에 외국인 같은 경우는 거의 뭐 2년에 걸쳐서 피해 조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제 그 고성 산불 같은 경우는 그 피해가 발생한 지 29일 만에 성금 마감 전에 벌써 돈이 나갔어요. 성금이. 그리고 지금 예를 들면 제천 화재 같은 경우는 한 195일 걸려서 그 이후에 이제 돈이 성금이 나갔는데 이런 부분도 좀 제도화해서 좀 그 아까 울진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충분한 어떤 조사 기간 그런 걸 거쳐서 이렇게 그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좀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분들이 이재민이 금방 발생해서 금방 뭐 그분들이 들으면 조금 더 서운할지 모르겠지만 어떤 행정이라든지 자원봉사 NGO 단체에서 어떤 그 주식에 대한 거는 이렇게 어느 정도 해결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고성에 이제 그 콘도가 좀 많다 보니까 그분들은 이제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그 편안히 이렇게 지낼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그렇게도 했고 그다음에 이제 급식도 사실은 이제 이 매식은 안 되는데 원칙은 근데 이제 그때부터 매식이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콘도 같은 경우도 사실은 민간 시설에 임시 주거 시설을 대피 시설을 못 넣는데 임시 주거 시설을 고성 때문에 그게 지금 그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그 복구 지침에 그렇게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그게 그때서부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시기도 이렇게 좀 조정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말씀 한번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울진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피해 조사 기간 입력하는 건데 우리 이제 행안부 오셨지만 사실은 이제 저희도 그 피해가 나면 MDMS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다 입력을 해야 되는데 행안부에서 도를 통해서 시군구에다가 며칠까지 입력하라고 이제 시간을 줍니다. 사실은 고성 같은 경우도 9번을 연기해서 이게 재해가 작을 때는 그게 해당이 되는데 이게 재해 규모가 너무 크니까 입력을 밑에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또 이게 이제 피해 조사가 엉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인력이 없다 보니까 공무집도 갖다 넣고 조사하다 보니까 뭐 전파를 했는데 나중에 이런 전문 기관 건축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와서 보니까 이거는 전파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반환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MDMS의 운영 그런 것도 사실은 좀 개선이 좀 돼야 되겠다는 좀 말씀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이제 같은 다 동일한 내용인데 고성도 사실 이제 2018년도하고 2019년도에 나왔던 기금 차이가 한 34배 정도 나는데 이런 부분이 어떤 동일한 지원 체계 구축 또는 어떤 적립금 충당 방안 이런 제도적인 개선 아까 이성만 국회의원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 그런 게 좀 꼭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풍수해 보험료도 좀 보상 가격을 좀 이렇게 크게 좀 늘려서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에서 보험료를 좀 이렇게 높여주는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용어에 대한 통일을 제가 이제 늘 이렇게 느끼는데 이게 이제 자연재해 재난은 이제 보통 의연금 이제 법상에 그다음에 이제 이게 국민성금인지 이죠. 그다음에 사회재난은 그냥 기부금 또 국민성금입니다. 그래서 이거 기부금 그다음 의연금 성금 이거를 좀 통일된 용어로 하나로 가져갔으면 좋겠다 이런 좀 말씀을 좀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국민성금이 이제 의연금이나 기부금이 사실 보상금이 아니거든요. 이게 사실은 국민들이 1호 차원에서 주는 건데 이거를 이재민이나 우리 일반 생각하는 사람들은 보상금처럼 여긴다는 거죠. 이게 그 개념을 좀 이렇게 바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제가 이제 몇 가지 애로사항 내지 그런 걸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사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마 이성만 위원님실에서 여기 계속 자리를 지키면서
경청하고 있는 것은 지금 지적하신 그런 것 중에서도 법제도 면에서 좀 개선책을 고민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여러 지자체에서 이야기했지만 가장 문제되는 게 그 객관성이 문제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피해 가혹이라든가 피해자를 중심으로 하면 신속성 이런 것들 되는데 지자체에서는 이제 제한된 인력으로 그런 객관성을 유지하기도 힘들고 또 신속하게 하기도 힘들다 보니까 오류도 있고 그것 때문에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 아마 그걸 어떻게 조금 그 손해사정사 협회에서는 좀 관여를 최근에 관여하신 걸 알고 있는데 그 보시면 다른 뭐 사업이나 이런 거 봐서 자 어떤 점이 여기에 문제점이 있고 또 나름 개선책이 어떤 걸로 생각되신지 조금 부탁드립니다. 예, 사단법인 한국손해사정사회 이영호 이사라고 합니다. 저희 한국손해사정사회는 근간에 대규모 재난 사고에 대한 예를 들어 산불 사고랄지 수해 사고, 정전 사고, 질병, 코로나 같은 질병 사고에 등에 대한 대규모 재난 사고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손해사정 기법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요. 또한 그런 용역에 많이 참여를 지금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본 우리 2022년 경북, 울진, 강원, 삼척 등 동해안 산불 피해 실태조사 용역에 이제 참여를 해서 수행을 했습니다. 그 용역에 대한 기간은 거의 뭐 한두 달 정도 걸려서 전체 지역을 다 실태 조사를 마쳤고 실태 조사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 드렸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차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동해안 산불 피해에 대한 실태 조사 현황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좀 맞는 순서상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슈가 됐던 주택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주택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자고 하면 주택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실태 조사 건상 417건을 좀 조사를 좀 했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실태 조사를 통해서 실제적인 주택의 공가나 공가가 있는지, 공가나 폐가가 있는지, 그 다음에 비거주나 간헐적 거주하는 곳이 있는지, 그 다음에 주택이 아닌 주택 외에 피해가 있는 건지, 그다음에 중복 접수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조사를 했었고요. 근데 417건 중에서 실제적으로 실거주 주택으로는 262건이었지만 공가로 판단돼요. 여기서 이제 행정적 기준이 아니라 저희가 장기적으로 실거주하지 않는 그런 기준을 마련해서 공가로 판단되는 그런 주택이 한 32건 정도가 있었고, 그 다음에 비거주 간헐적으로 거주하는 주택이 한 52건, 그 다음에 피해가 없는 건도 그래도 저희가 봤을 때는 손해사정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피해가 없다라고 보여지는 건이 한 6건 정도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공가에 대한 부분도 보면 거의 뭐 한 10년 가까이 사람이 안 살았던 그런 상황이 보이는 집도 있었고, 또한 타 장소, 타 도시에 거주를 하시면서 이쪽에는 이제 물론 이제 가계도고 일부는 있을 수는 있으나 거의 거주하지 않는 빈집인 경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다른 데에 주민등록돼 있으시고 우리 예를 들어서 이제 울진 같은 경우에 이제 가을철에 이제 밤나무에 대한 과실을 이제 수확하기 위해서 이제 1년에 한두 번 정도 이제 들르시는 농막 같은 경우도 있었고, 여러 가지 형태의 이런 실제적으로 주택이라고 보기 어려운 약간은 좀 실거주에 대한 부분이 아닌 부분에 대한 사례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실태 조사를 하면서 느꼈던 거는 뭐냐면 과연 국민성금에 대한 취지가 실제적으로 이렇게 거주하지 않거나 이런 공실인 상태, 폐가인 상태의 어떤 주택에 대해서 재난지원금을 구제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저희 이제 실태 조사하는 우리 담당자들이 많이 조사하면서 많이 느꼈던, 물론 이제 그 중에는 정말 피해를 당하셔서 어려운 그런 이재민들이 많이 계셨지만 그래도 이 중에는 여러 가지 실태상의 문제가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그 소유권 관련해서도 한번 저희가 좀 실태 조사를 했었는데요. 그 소유권에 관련돼 보면은 그 전체 건수 중에서 그 제3자 실질적으로는 이제 그 우리 정부 DB 데이터상과 틀리게 제3자의 소유가 한 12건, 그다음에 기타 이해 관계자가 소유권 갖고 있던 경우가 14건, 또 심지어는 확인 불가한 사항도 14건 등 그 다수의 이 부분이 정말 소유권자가 이분이 맞는지, 데이터상의 그 맞는지에 대한 그 일치를 확인할 수 없거나 다른 경우가 좀 그 다수 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적으로 이분들한테 그런 재난지원금이 우리 그 국민성금이 지급되었을 때 나중에 추후에 어떤 실제 피해자가 나타나서 어떤 법적인 공방도 벌인 부분도 있겠다라는 좀 우려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한 마지막으로 저희가 한번 그 실제 피해 발생한 주택의 한번 가치 대비 국민성금이 재난지원 포함해서 전체 지원금이 얼마큼 지급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한번 나름대로 한번 그 좀 평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주택의 25평 이상의 전파된 경우에 그 재난지원금과 국민성금 합쳐서 약 한 1억 5천 정도까지 최대 지급이 이제 되는 부분을 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상으로 저희가 어떤 손해사정에 대한 그런 그 어떤 지침이나 어떤 규정을 반영을 시켜서 그 평균적인 어떤 그 강원도와 동해안의 그 우리 그 주택의 구조나 피해 상태나 어떤 마감재 어떤 종류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한번 평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잔존 가치에 대해서 평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25평 이상 주택에 대해서는 저희가 평가한 거는 주택에 대한 적정 추정적인 손해는 한 4,600, 700 정도가 좀 나왔고요. 그 다음에 가재도구에 대한 그 간접적으로 저희가 한번 추정해 본 바로는 손해가 그 한 1,800에서 한 1,900 정도. 그래서 주택에 대한 부분과 가재도구에 대한 부분의 손해액을 추정 실제 가치를 한번 합산해 보면 한 6,500에서 한 600 정도. 물론 이 기준이 저희가 그 평균을 합산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 어떤 간접법식으로 저희가 평가한 거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통계 수치적으로 이 정도 일단 그 평균 손해액에 산정이 된 거고요. 그래서 실제 만약에 1억 5천이 지급된 곳이 있다라고 하면, 근데 거기에 대한 실제 가치가 한 6,500 정도 될 수가 있다라고 하면, 실제 가치 대비 이렇게 많은 그 어떤 국민성금과 지원금이 합산해서 지급된다라고 하면, 과연 이런 사례가 계속 된다라고 하면 이게 과연 그 국민성금을 지급한 그 성금의 주체자들의 어떤 의미와 합치가 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좀 한정적으로 그 어떤 성금을 지급하고 거기에 대한 나머지는 실제적으로 더 피해 나신 분들이나 그다음에 다른 부분에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에 성금이 쓰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이 한번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라고 생각되집니다. 또한 이제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그 초기에 이제 그 정부 DB 데이터, 즉 행정력에 의한 우리 여기에 의한 피해 조사 부분이 사실 어떤 한정된 시간과 어떤 재난 지역 피해자의 접수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그 이제 조사를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 어떤 피해자들의 어떤 그 주장하는 바를 대부분 다 수용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강하고요. 또한 실제적인 피해 조사에 대한 피해 가치, 그다음에 피해 정도에 대한 부분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어려움도 많이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런 국민 그 재난 지원금이나 재난 구호 성금을 좀 더 효율적으로 그다음에 그 어떤 그 기부자에 대한 어떤 그 책무를 다한다는 그 요건으로서 그 공정하게 지급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피해 조사가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손해사정에 대한 방법이든 어떤 그 신속하고 그 대규모 어떤 그 재난이 발생했을 때 할 수 있는 저희가 손해사정에 대한 기법을 연구를 해서
그걸 적용시켜서 단시간이지만 실질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그런 그 피해 조사와 그런 그 업무가 수행이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어떤 그 이재민들이 물론 피해를 당하시고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도덕적 해이 부분을 좀 없앨 수가 있고 또한 국민성금의 어떤 공정한 배분을 좀 효율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좀 그 어떤 정확한 피해 조사와 그 합리적 배분에 대한 기본적인 그 용역은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신뢰를 들어가면서 마음에 옥하고 와닿는 그런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지금까지 뭐 직접적으로 질문이라든가 그건 없었지만은 발표하신 분으로서 지금 토론하신 데 대해서 어떻게 뭐 답변이나 안 그러면 코멘트 하실 게 있습니다. 더 얘기를 사회자님 괜찮으면 들어보고 또 멀리서 오신 분들이 계셔서 예, 어떠실까요? 예. 그 아마 그 지금 이 토론을 갖다가 주최한 것이 그 제9협회가 된데 여기에는 그 배분의 문제점도 있지만 또 모금의 문제점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지자체에 계신 분들은 그 배분 쪽에서의 그 애로점이라든가 또 개선책 이런 했는데 모금 쪽에서도 또 마찬가지고 우리가 어떤 제도를 만든다고 해도 그 제9협회 유사한 그 구호 단체들이 룰을 같이 따를 것인가 하는 것도 또 저기 캐션 마크입니다. 아마 그래서 이게 앞으로는 뭐 궁극적으로는 법제도적으로 조금은 고정돼야 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같은 걸 하면서 우리 적십자회에서 혹시 이런 고민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적십자사 국민사업본부장 정민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원래는 발언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 걸로 알고 왔는데 이렇게 또 귀한 발언 시간을 주셔서 제가 몇 가지만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민성금은 두 가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는 그 정확성도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신속성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봐야 될 부분이 저희가 이제 긴급 지원이라는 것을 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긴급복지지원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긴급복지지원법이라는 것은 신속성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기초조사를 꼭 필요한 부분만 하고 그다음에 일단 지원을 한 다음에 그게 허위로 나중에 판명이 났을 때는 회수를 좀 강화를 해가지고 법적으로 허위 신고라든가 이런 걸 좀 최소화하면서 신속성을 확보하는 방안이거든요. 이번에 이제 저희가 그 피해 조사를 하는 걸 보니까 1차적으로 공무원분들이 피해 조사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손해사정인 쪽에서 또 한번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기간이 상당히 흘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신속성 부분에서 좀 확보가 되지 않았던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물론 정확성도 중요하고 손해사정인의 어떤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분명히 보완이 돼야 될 사항이긴 하지만 기부자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수혜자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기부금의 신속적인 그 집행도 상당히 중요하다. 예, 그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긴급복지지원법이라든가 그런 걸 참고를 해서 일단은 지원을 하되 신속하게 지원을 하되 그런 허위 신청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페널티라든가 이런 걸 강화를 법적으로 해서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면서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모금단체의 어떤 그 기부금 협의체 배분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아까 이제 그 이주호 교수님께서 좋은 의견 주셨는데 그 중에 그 모금단체 간에 불협화음이 있었다 그러는데 그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예, 오히려 이런 그 재난이 발생했을 때 여러 단체들이 경쟁적으로 모금을 함으로 인해서 모금의 캐파도 커질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모금단체 간의 모금 협의체를 구성해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더 좋은 지원 방안이 나올 수 있고 각 기관 간의 모금 집행 계획을 공개함으로 인해서 투명성도 확보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단체 간의 불협화음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저는 좀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연재난이 어떤 그동안 제도화가 잘 되어 있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도 시각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다. 예, 과연 지금의 그 자연재난의 그 모금의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면 정말 베스트 최선이냐라는 부분은 또 다른 모금 단체들이나 또 다른 쪽에서 보는 시각은 다를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그 배분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피해자나 지자체를 배제하는 것이 맞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런 그 모금에 있어서 신속성이 확보되기 위해서 사회적 재난에 있어서 지원 기준을 빨리 마련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것만 마련된다 그러면 모금 단체가 여러 단체가 있더라도 중복 지원되지 않게만 협의를 하면 신속하게 지원이 가능하다는 부분이죠. 예. 그리고 이런 그런 그 피해자들도 적극적으로 이런 포함을 시켜서 그분들이 어떤 걸 원하는지를 정확하게 들어야 될 사항이지 이분들이 때를 쓸 것 같으니까 배제해야 된다. 이런 시각은 잘못됐다. 지급 기준이 정해지면 그분들도 그 정해진 범위 내에서는 더 주장을 못 하시게 될 거고요. 아까 이제 그 이주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분들을 위한 프로그램, 그거는 그분들이 어떤 걸 필요로 하는지를 알아야지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럼 그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이런 그 배분위원회라든가 이런 데 참여를 하셔서 그분들의 의견을 개진을 해야 그런 프로그램이 나올 수 있다라는 판단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구호 활동에 대해서 이제 모금액이 있으면 100%, 아까 모금 비용의 15%가 이제 기부금은 쓸 수 있다고 그랬는데 저희 100%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모금 비용으로 절대 사용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그 구호 활동에 대한 지원에서 아까 미국적 십자사 같은 경우에는 한 47%가 수혜자들, 피해자들한테 돌아가고 나머지는 여러 가지 활동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이런 데 쓰여진다라고 하는 건데 그거 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모금은 재구호협회 쪽에 일원화돼 있고 구호 활동을 하는 다른 단체들은 이거에 대해서 배분을 하나도 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아까 이제 여기서도 말씀 주셨지만 지자체에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그런 활동을 하는 단체들이 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모금액에서 적극적으로 배분을 해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자체에서 굳이 그런 또 차량을 만들어서 공무원도 부족하시고 하실 일도 많은데 그거를 또 공공에서 하는 것보다는 그런 단체를 하는 활동을 하는 구호 단체들의 이런 모금액을 배분해 줄 수 있는 것을 열어 주신다 그러면 더 많은 그 이재민들을 위한 서비스가 현장에서 가능할 거다. 예, 이런 부분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은 제가 오늘 오면서 이 사전에 자료를 보고 오지 못해서 혹시 제가 하는 말씀 중에 교수님들이 하셨던 내용하고 좀 제가 오해를 해서 받아들였던 사항이 있을 수도 있어서 예, 혹시 예,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마 이게 오늘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 몇 차례 계속 있을 텐데 계속 참석하셔가지고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시는 게 전체적인 이 제도 개선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의원금 제도가 잘 되어 있다라고 한 취지는 아니었고요. 의원금은 별개라고 말씀드린 게 그 나름대로 이미 오래 해오고 있어서 어떤 모분이나 모집이나 배분에 있어서의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자체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거고 이제 사회 재난과 관련된 부분도 모집이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불협화음을 이야기한 건 아닙니다. 또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재구협회와 별개로다가 재난 피해자 돕는 개인적인 비영리단체 상임이사를 맡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모금을 할 수 있는 집단이 많다라고 하는 건 상당히 좋은 부분이라는 거에 동의를 하고요.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배분이라고 하는 과정에서 각 기관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결국은 어떤 당사자들에게 전달되는 지원의 차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한다라고 한다면 그로 인한 것들이 결국은 불필요한 불협화음을 낳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잘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취지가 아니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교수님, 근데 이제 그런 부분 각 기관별로
기준이 다르고 다른 항목으로 지원하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기부금 협의체라는 거를 만들었습니다. 예, 예. 그 과정에서 어떤 항목에 대해서 모금 단체들이 어떤 단체는 찬성하고 반대할 수 있겠죠. 예. 근데 그건 불협화음이 아니고 각 단체 간에 다른 의견을 조율해가는 과정이라고 봐야지 그걸 이제 불협화음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시간이 가니까 우리 났던 자연재난에서 산불도 있었지만은 가장 최근에는 수해를 입어가지고 아마 고생을 하셨는데 저 포항에서 오신 우리 성함이 박은숙 팀장님 제가 사전에 이야기를 좀 하니까 고강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정기부제도에 대해서도 좀 의견이 있으시고 한데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펑시 복지정책팀장을 맡고 있는 박은숙이라고 합니다. 일단 좌장님께서 발언 기회를 주셔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아직까지 저희가 완전히 종료되지 않은 저희가 태풍 흰남노 피해 상황에 이제 현장 목소리를 조금 들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오늘 주제 자체가 사회재난하고 자연재난의 이제 큰 차이점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이제 명확하게 지금 나온 것 같은데 지금 김성현 교수님 오늘 해주신 그런 여러 가지 대안들, 제언들 현장에서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저는 오늘 이제 최근에 태풍 흰남노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자연재난 태풍 피해로 인한 어이연금 관련해서 잠깐 저희 아직까지 그 부분을 저희 못 다루신 부분인 것 같고서 좀 전에 고강선 전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각 지자체별로 재정 자립도가 다 다르니까 전국 단위로 해서 배분하는 부분에서도 그런 부분에 저도 이제 어느 일정 부분 동의를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 이번에 저희 어연금, 그러니까 성금 이런 부분들 지역의 이제 기업들이 실제 성금을 이제 저희가 이제 재고협회 쪽으로 송금을 하고 전에는 지역에 이제 각각 이주민들은 또 어떤 반응을 보이시냐면요. 직접적으로 이제 기부자는 이제 직접적 그 지역에 직접 피해 구제를 위해서 성금을 냈는데 성금 기부자의 의도가 반영되지 100% 반영되지 못하고 이제 일률적인 어떤 배분이나 기준에 따라서 한다는 데에서 조금 현장에서 조금 수용을 잘 못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고 이번에 최근에 지난 21일 날에 중대본 회의 때 보면 주택하고 소상공인 관련해서 지원 제도 개편한 부분이 발표되고 재난지원금이 이제 좀 상향 지원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연금은 사실은 지금 침수 기준으로 봤을 때 100만 원이거든요. 100만 원이 아까 저희 발표하실 때도 보셨지만 도배장판 재난지원금 200만 원에 연금 100만 원, 300만 원으로는 사실은 현장에서 가제도가 이번에 저희 포항의 대송 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 벽체 전체가 이제 잠길 정도로 큰 침수를 있다 보니까 사실은 단순 도배장판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가재도구 전체를 바꿔야 되는, 그래서 지금 300만 원은 현장에서는 정말 턱없이 부족한 그런 상황에서 별도의 이제 아까 현금 지급 부분도 말씀하셨지만 현실적으로 너무 이 부분이 와닿지 않는다는 반응이 대다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면서 조금 연금 관리 규정도 저기 좀 다시 한번 보고 했는데 거기도 보면 마지막 규정에 연금은 이제 3년마다 이 부분을 좀 개정할 수 있는 여지도 있고 하니 또 행안부에서 또 내년 초까지는 어쨌든 간에 사유시설 피해 지원 제도에 대한 어떤 개편을 추진한다라고 하니까요. 연금 관리 규정 오늘 또 행안부도 오셨는데 어연금 관리 규정 개정하는 부분들도 좀 이 어연금이 좀 현실화되도록 정액하는 부분들도 한번 더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을 좀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이 거의 다 흘러가는 것 같아서 제가 약속은 했지만은 행안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의견을 좀 이야기해 주시고 또 우리 교수님께서 특별하게 하실 이야기 있고 마지막으로 우리
이승만 위원님실에서 지금 다 들어보셨으니까 뭐 앞으로 계획이라든가 안 그러면 뭐 코멘트 해주실 게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행정안전부 재난구호과의 정희수 사무관이라고 합니다. 우선 발언 기회를 주신 오재호 대표님께 감사드리고요. 저희 팀에서는 구호 지원 기관과 협력 업무뿐만이 아니라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시 모금되는 국민 성금 관련 업무도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3월 4일 산불부터 시작해서 8월 호우 피해 그리고 11호 태풍 흰남노까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이 연이어서 발생을 하면서 업무를 하면서 외부에서 뭐 이런 모집 기관이나 지자체 그리고 피해 지역 주민 여러분 이재민 분들께 문제 제기를 듣기도 했고 그리고 제가 실무를 하면서 이런 재난 기부금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관계 기관들끼리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논의해 볼 수 있는 머리를 맞대고 개선 방안을 좀 고민해 볼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런 국민 성금 배분하는 과정에서 관계 기관이 추구하는 여러 가지 가치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배분을 얼마나 신속하게 하는지, 얼마나 형평성 있게 하는지, 그리고 정확한 피해 조사 결과에 근거해서 어떻게 정확하게 배분이 되는지, 그리고 배분 결과가 기부자분들의 의도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수혜자 또는 재난 현장의 수요에 부합하는지와 같은 여러 가지 가치들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이상적인 건 이런 가치들이 같은 방향에서 맥을 같이 하면 좋겠지만 어느 정도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이해관계가 좀 달라지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기부금 제도가 굉장히 어렵고 개선 방향을 모색함에 있어서 전국재해구협회나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같은 성금 모집 기관뿐만 아니라 피해 지역, 지자체, 그리고 실제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 등 여러 이해 당사자의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좀 신중하게 논의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렇고요. 그리고 앞으로, 그러니까 이 정책 포럼을 시작으로 제도 개선이 좀에 관련된 논의가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개선 사항이나 건의 사항이 있으시면 또 저희 행정안전부로 연락해 주시면 연락하셔서 여러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교수님 뭐 예, 이번뿐만 아니라 저희가 지속적으로 좀 논의를 해야 될 이슈인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은 시간인데 어느 정도 제가 보기에는 컨센서스가 약간은 모였던 부분은 뭐냐 그러면 이런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기부자의 의도를 반영하는 건 되는데 전부 반영하는 건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일부 반영하는 쪽에 컨센서스는 어느 정도 있을 수가 있다라는 좀 제 생각이었고요. 그래서 첫 번째가 그거고요. 그다음에 자연재난과 관련해서는 지금보다는 소액이지만 그걸 올린다고 그랬을 때 푸는 방법은 단순하게 현금 보상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방법도 있고 보험이라든지 그런 문제를 잘 우리가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 돈은 늘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좀 보완하는 방법으로 좀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들 동의하시겠지만 지역 내에서 이제 현금 보상보다는 프로그램 중심으로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고 그게 되려면 지금 이제 모금 단체들이 할 수 있는 좀 가능성을 좀 열어줘야 될 것 같고요. 너무 모금 단체들이 도덕성을 강조해서 아까 적십자사도 그런 얘기하는데 우린 다 썼다. 우리 거기 뭐 경비 안 쓴다. 이건 자랑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금단체 역할이 필요하고 중간 조직 역할이 다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보셨잖아요. 우리나라 자원봉사자 랭킹이 몇 등이었죠? 아까 보면 우리 80 몇 등이었죠? 이게 우리나라의 특수성입니다.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안 그렇죠. 자원봉사 이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적십자사라든지 공동모금회라든지 우리 재고협회 같은 중간 조직들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 쓰는 게 자랑이 아니고 여기서 많이 쓰면서 제대로 된 구호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게 저희 아주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그 문제와 관련해서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배분위원회 관련해서 특히 이제 사회재난 관련해서는 확실히 약간 통합성이라든지 조율의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잠정적인 결론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우리 손해 사장님 말씀하셨지만 피해 조사하게 되면 지금 대략 제가 듣기로 한 10%에서 20%는 다 허수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약간 더 정확하게 우리가 피해 조사가 갈 필요가 있다. 근데 말씀드린 적십자에서 신속 지원 얘기하는데요. 신속 지원 당연히 해야죠. 근데 이걸 전액 지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지혜의 틀을 짜면 일부 신속 지원을 하되 나머지는 조사를 거쳐서 주자라는 개념도 성립이 되기 때문에 너무 우리가 일반론적으로 이렇게 오월 나띵으로 생각할 게 아니고 좀 약간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급하니까 빨리 조금 일부 드리고 나머지는 또 나중에 준다든지 그런 방식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사회재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더 논의를 해서 기준들을 마련할 것 같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 그러면 모금한 금액이 다 나갈 수는 없다. 그러면 일부가 남는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현명하게 쓸 거냐. 기금을 만들어서 공동체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쓰든지 장기적으로 그 지역이 좀 살아날 수 있도록 장기 프로젝트를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저는 이제 획기적인 저희 정책 전환도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가장 큰 이슈가 지금 지원금과 관련해서는 결과적으로 이게 주택 문제 같습니다. 주택 때문에 이게 지금 금액도 크고 그래서 논란이 많은데 이건 국회에도 한번 저는 아주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임시주택이라는 용어를 앞으로는 없애고 영구주택이라는 용어를 쓰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요즘 뭐 저희 다 아시겠지만 굉장히 훌륭한 규모의 이 주택들을 그냥 빨리도 지을 수도 있고 조립형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아예 저희가 주택을 지원한다고 그러면 그런 소위 말해서 그걸 둘러싼 현재 따라가서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를 감시하는 노력이라든지 서로 속이려고 하는 이런 문제들이 좀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약간 그건 좀 더 약간 우리가 더 많은 고민을 좀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뭐 의견들 많이 주셨는데 제가 또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장기적으로 좀 지혜를 모아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모금하는 기관들 굉장히 너무 현장에서 고생이 너무 많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짧게 코멘트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국회에서 포럼을 했는 만큼 우리 이성란 의원님실에서 김항대 보좌관님이 아직까지 자리하고 계십니다. 혹시 결론 겸 마감 말씀 겸 이야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뭐 결론을 말씀드릴 처지는 아닌 것 같고요. 아까 그 참석하신 분들 말씀대로 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더 많은 그 지혜를 모아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 제도 개선이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보면 상임위 활동하다가 2년 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목표를 이번 2년 안에 제도 개선 확실히 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뭐 여기 행안부에서도 나와 계시지만 또 담당자가 또 그 사이에 바뀌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또 처음부터 다시 또 출발하게 되고 그래서 오늘 오신 사무관님 바뀌기 전에 이 일을 다 마무리하시고 가시겠다는 확약을 좀 받고 싶고요. 그래야 일이 좀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신중한 논의도 필요하지만 제도 개선이라는 게 적절한 시기성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기후재난 위기라고 해서 이제는 뭐 재난이 30년 단위로 오는 게 아니고 매년 올 것 같습니다. 매년 올 것 같기 때문에 뭐 1년 2년 안에 빠른 시일 내에 제도 개선을 확실히 하고
또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또 추가적으로 필요한 거는 그 이유에서 다시 검토를 해서 다시 수정해 나가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도 개선을 해 나가는데 저희 의원실이 계속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토론을 하고 여러 가지 제안을 했는데 이것이 정리되지 않으면 다음 가면 똑같은 이야기가 또 반복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침 의원실도 있고 행안부도 오셨으니까 그 외국인은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전문가 팀이 붙어서 지자체마다 인터뷰를 해서 당신들이 원하는 게 이겁니까? 네가 원하는 걸 적어오라는 게 아니고 내가 들어보니 이러니까 이렇게 정리해서 하니까 이게 원하는 겁니까? 잘못된 게 없습니까? 그렇게 조사해서 이 사람 보고서 나오는 근거로 저걸 하면 굉장히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감히 제가 제안해 보면 행안부에서 그 뭐 짜투리게 예산이 좀 있거나 안 그러면 내년 예산에 이런 그 재난 구호 쪽의 제도 개선을 위한 특별한 과제를 하나 좀 마련해서 여기 뭐 대학에 오신 분이나 전문가들이 동원이 돼서 과연 지자체라든가 또 구호기관에서 원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갖다가 조금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시면 또 입법하시거나 또 행정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지방 공무원들 너무 바쁩니다. 또 이거 하면 또 숙제가 안 되게 그렇게 한번 건의를 해봅니다. 장시간 동안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뭐 이런 지혜를 모으는 기회가 조금 더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